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6.3) 지방선거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선거에서 한 투표소 개표 결과가 통째로 잘못 입력되는 황당한 행정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전주시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투표소 결과를 다른 곳에 중복 입력해 공개된 득표 수치가 며칠 동안 틀리게 발표됐는데요. 당선인 결정에는 영향이 없다지만 현장에서 오류가 적발된 뒤에도 후보자들에게 사실을 아직 알리지 않아 늑장 대응과 관리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전주시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개표 전산 오류와 관련해 취재진이 질문하자 선관위원장이 긴급 회의를 위해 서둘러 안으로 들어갑니다. 잘못지 않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가 관리 부실로 오염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중화산 1동 제3투표소 개표 결과가 같은 동 제1투표소로 잘못 입력돼 실제 수치와 다른 결과가 전산망에 보고된 겁니다. 그 결과 실제 1투표소에 1,104표가 빠지고 대신 3투표소에 994표가 중복 반영돼 공개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개표 수치에서 투표수 110표가 줄었고 이남호 후보는 62표, 천호성 후보는 43표가 각각 적게 집계되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선관위가 개표 당일인 지난 4일 새벽에 이미 오류를 알았지만 교육감 선거만 수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전북 선관위에 따르면 도지사와 시장 등 다른 선거는 정상 수정했지만 교육감 선거만 바로잡지 못했다는 것. 또 지난 5일 최종 마감 뒤 오류를 확인하고도 중앙선관위 보고와 개표록 수정 등을 이유로 일주일 가까이 시간을 끌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인 후보자들에게 구체적인 경위나 공식 통보조차 하지 않아 사건 축소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를 따져 물어서 선관위의 전면적인 개혁 작업, 그야말로 대수술을 해야 된다. 전북 선관위는 깊은 유감과 사과의 뜻을 밝히며 비공개 회의를 열어 뒤늦게 수치를 바로잡기도 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이어 개표 행정까지 구멍이 뚫리면서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국민들의 매서운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 투표록 잘못 기재로 인한 전산 입력 오류가 발생해 정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선관위는 전주시 완산구 선관위가 중화산 1동 제3투표소 결과를 제1투표소로 잘못 입력하면서 실제 개표 결과와 공개된 수치에 차이가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투표수는 110표, 이남호 전 후보자 62표, 천호성 전 후보자 43표, 무효 투표수가 5표가 달라졌지만 당선인 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북 선관위는 오늘 오후 위원회 회의를 열어 결과를 바로잡고 후보들에게 경위와 조치 결과를 안내할 방침입니다. 이어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3 지방선거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 입력 오류 사태를 두고 시민사회단체가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11일 논평을 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거센 질타를 받던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엔 개표관리 부실로 민의를 왜곡해 불신을 키웠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교차 검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세 차례나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를 놓친 것은 행정착오나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치명적인 실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선관위 태도는 부정선거 세력에게 불쏘시개를 제공하는 꼴이라며 대시민 사과와 함께 책임자 문책, 내부 쇄신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 영화관이 직접 시민 곁으로 찾아갑니다.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전북도지회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영화관이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있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지역 한 아파트 단지 잔디광장입니다. 스크린이 설치되고 입주민들이 하나둘 잔디광장 자리를 채웁니다. 잠시 뒤 시작된 영화 상영. 주민들에게는 특별한 문화체험입니다. 한국영화인들의 단체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전북도지회가 한국영상자료원, 명필름과 함께 운영하는 찾아가는 영화관 현장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이 영화관이 꼭 아니더라도 영화를 볼 수 없는 곳 혹은 이제 보기 조금 어려운 곳에 찾아가는 영화관이라는 사업을 계속해서 이제 하고 있고요. 이렇게 좋은 취지에 그리고 좋은 기획이라면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도서 지역과 복지 시설 등을 직접 찾아가 무료로 영화를 상영하는 사업으로 도민들의 문화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무료로 선보인 영화는 반려동물의 여정을 그린 애니메이션 기리의 뭉치입니다. 마당을 나온 암탉의 오성윤 감독이 연출을 맡았으며 영화배우 도경수와 박소담, 박철민 등이 목소리 연기에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유기견들이 모여서 어디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곳이 없을까? 그런 곳이 과연 있기나 한 것일까? 그 땅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가족들이 좀 같이 보면서 이 영화를 보고 즐기고 같이 얘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를 매개로 반려동물과 시민, 영화인이 한 공간에서 교감할 수 있도록 기획된 찾아가는 영화관. 주민들에게 단순한 문화 활동을 넘어 소통과 여가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민선국이 남원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출범식을 열고 새로운 남원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양충모 당선인은 일 잘하는 경제시장을 내세우며 남원의 미래 먹거리를 준비할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는데요. 정명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큰 목소리를 모아서 하나, 둘, 셋을 하나, 둘, 셋! 민선국이 남원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시정 현안을 살피고 공약을 구체화하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겁니다. 양충모 당선인은 인수위원장으로 최용택 전 남원시 총무국장을 임명했습니다. 기획 홍보와 행정 교육, 의료복지, 청년 등 6개 분과의 15명의 위원과 30명의 자문위원으로 꾸려졌습니다. 양 당선인은 인수위 활동을 단순한 준비 과정이 아닌 향후 4년과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선거 기간 약속한 일 잘하는 경제시장을 실천하기 위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생활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저 역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또 우리 국가예산 확보, 또 우리 농업 경쟁력 강화 등 남원의 미래를 위한 핵심 과제는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또 남원이 가진 역사와 문화, 자연환경을 미래 성장 동력과 연결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미래산업 중심도시이자 K컬처 거점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경제시장을 저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인구도 늘어나고 특히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고 그래서 우리 남원 정말 행복한 남원, 정말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고 최 위원장도 경제도시 실현과 시민 주권도시 구현, 화합과 소통을 인수위 운영의 3대 원칙으로 내세웠습니다. 최 위원장은 전통적인 문화관광도시의 명성을 넘어 AI와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을 선도하는 강소도시로 전환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과거의 훌륭한 성과는 계승하고 미흡한 부분은 합리적으로 보완하여 한치의 시정 공백도 없는 안정적 인수를 완수하겠습니다. 인수위는 활동을 마친 뒤 30일 안에 백서를 작성해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 안에는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또 어떤 활동을 했는지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천호성 전북교육감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10일 전북교육청에서 인수위원 위촉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인수위는 반상진 전 한국교육개발원장이 위원장을, 이영원 신림초등학교장이 부위원장을 각각 맡습니다. 또 김영기 전 남원학생교육문화관장을 비롯한 9명이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천 당선인은 현장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듣고 전북교육이 안고 있는 과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천호성 전북교육감 당선인이 음주운전 전력의 인수위원을 알면서도 내정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0일 천 당선인 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전주시의회 A 의원을 인수위원으로 내정했다가 돌연 취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A씨 의원은 지난 2022년 8월 전주시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돼 당원 자격정지 2년의 중징계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천 당선인은 음주운전 전력을 인지했음에도 내정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전북교원단체 총연합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인수위원 인선 과정에서 기본적인 도덕성 검증이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전북교육의 신뢰 회복을 말하려면 인수위 구성부터 더 엄격하고 투명했어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현직 교사가 천호성 전북도교육감 당선인의 선거운동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등 혐의로 전북 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전주시의 한 카페에서 열린 상담교사 간담회에서 천 예비후보 캠프라고 표기된 명패를 사용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러한 의혹이 불거지자 천 당선인은 간담회를 준비한 실무자의 착오로 표기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읍시는 병목 현상이 발생했던 송산동 송영교 확장 공사를 마치고 전면 개통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총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해 기존 폭이 5m였던 교량을 12m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시는 폭 7m, 길이 62.5m 규모의 합성형 라멘교를 신설해 전체 폭을 12m로 넓혔습니다. 그동안 송영교는 폭이 좁아 마주오는 차량이 교차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보행로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아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높았습니다. 남원 용북중학교가 전북도 내 중학교 가운데 두 번째로 국제 바칼로레아, 즉 IB 월드스쿨 인증을 받았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지난 5일 국제 바칼로레아 본부 IBO로부터 용북중이 최종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용북중은 앞으로 토론과 논술 중심 수업을 통해 사고력을 키우고 창의 융합적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는 교육을 본격 운영합니다. 또 스마트 기기와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 자기주도 학습, 1인 1학기 연주 등 국제적 지도자로 키우기 위한 혁신 과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교 측은 이번 인증이 학생 성장뿐 아니라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실구는 관광객 증가세가 이어지며 안정적인 관광 수요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분석에 따르면 지난 5월 방문객은 107만 6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만여 명 증가했습니다. 임실구는 임실엔 장미축제의 성공과 다양한 홍보가 가족과 연인, 젊은 층 관광객 유입을 크게 이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방문객은 383만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실구는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 그리고 봄의 장미축제, 가을 치즈축제, 겨울 산타축제로 이어지는 4계절 축제를 통해 연중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구조를 만든 것이 성장의 핵심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해외에서 걸려온 사기 전화를 국내 010 휴대전화 번호로 바꿔주며 범죄를 도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최근 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자영업자를 속인 이른바 노쇼 사기 조직에 가담해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의 한 원룸에 경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칩니다. 방 안에는 수십 대의 휴대폰이 거치대에 빽빽하게 꽂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외에서 걸려오는 사기 전화를 국내 010 번호로 바꿔주는 불법 중계기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3월부터 2달 동안 전북 지역 원룸 4곳을 빌려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범행에 쓰인 휴대폰 300여 대와 유심칩 1,900여 개 등을 압수했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관리한 중계기는 공공기관 사무용품이나 식당 주류 대량 주문 등을 미끼로 한 노쇼 사기 5건에 악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에서 발생한 피해액만 약 1억 4천만 원에 달합니다. 예전에는 심박스를 통해서 거쳐갔는데 지금은 휴대전화 하나가 하나의 중계기 역할을 한다. 각자의 핸드폰이 각자의 중계기가 되는 겁니다. 이들은 집에서 유심칩만 주기적으로 갈아 끼워주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범죄 조직의 제안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수대는 관리책 4명을 구속하고 장비를 공급한 배후 세력을 쫓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범죄 인프라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추가 피해를 막았다는 데 이 중계기 단속에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경찰은 010 번호라에도 군부대나 관공서 명의의 대량 주문이 오면 반드시 대표 번호를 확인하고 선입금이나 대납 요구가 있으면 즉시 거래를 끊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6.3 지방선거가 막을 내린 가운데 치열했던 경쟁만큼이나 갈라진 지역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 당선인들의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남원과 순창 임실지역 단체장 당선인들은 선거 과정에서 생긴 갈등을 풀고 화합과 소통의 뜻을 밝혔는데요. 정병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선 9기를 이끌 전북 동부지역 시군 단체장 당선인들에게 갈라진 민심을 어떻게 모을지와 앞으로 4년간 주민과 소통 계획을 물었습니다. 양충모 남원시장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서로 비방하며 갈라진 것은 맞지만 결국 모두 같은 남원 시민이라며 행정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0여 년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 주권 시대를 첫 과제로 내세우며 시장 직속 민원 처리기구와 의회, 전문가 자문단을 통한 의견 수렴을 약속했습니다. 민원 처리 최우선적으로 할 거고요. 시장 직속으로 또 우리 민원 처리 기구를 또 만들어서 최우선적으로 좀 할 겁니다. 의회랄지 이런 부분과의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분야의 소통을 같이 할 거고요. 재선에 성공한 최영일 순창군수 당선인은 선거 초반부터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끝까지 지켜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이른바 인사행정을 이어가며 새 임기에도 300여 개 마을을 빠짐없이 방문해 소통 창구를 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지난 4년 동안 320개 마을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했던 것처럼 근본 새로운 임기에도 변함없이 주민들과 계속해서 소통의 창구를 열어놓고 한득수 임실군수 당선인은 치열한 선거전 속 갈등과 반목을 짚으며 경쟁했던 후보들을 선거대책본부에 합류시킨 통합선대위를 구성해 화합을 실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차별 없는 소통 군정을 이어가고 국민이 생활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행정 서비스 체계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소통을 통해서 차별 없는 임실 군민을 모셔왔다. 이것이 저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을 계속 유지시켜서 소통하는 군정을 만들어서 원수업 서비스까지 단일화된 그런. 당선인들이 저마다 화합과 소통을 강조한 만큼 이들의 다짐이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익이라는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